몽골 초원에서 들은 충격적인 대답. 한 고등학생의 꿈은 이거였습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요. 지금 몽골은 한류가 그냥 취향이 아니라 진로가 됐습니다. 울란바토르 도심에선 한국어 간판이 몽골어를 밀어내고 있어요. 몽골 청년들은 한국을 선진국이 아닌 미래 그 자체로 보고 있었습니다. 여긴 이제 한류 이후를 사는 나라입니다. 그들이 꿈꾸는 미래는 어떨까요?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특별합니다. 몽골의 한 소년이 한국 드라마 작가의 꿈을 품고 실제로 그 꿈을 이룬 감동적인 실화인데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울란바토르 외곽에 자리한 평범한 고등학교. 겨울이면 눈이 펑펑 내리는 그 황량한 들판 너머로 한 교실이 보입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대부분의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간 텅 빈 교실에서 한 남학생이 혼자 앉아 있어요. 바트르라는 이 소녀는 낡은 텔레비전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한국 드라마 우리들의 블루스가 흘러나오고 있었죠. 바트르는 드라마 속 대사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며 노트에 받아 적고 있었어요. 한국어를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막을 보면서 그 감정의 흐름을 느끼려 노력했습니다. 주인공들의 표정 변화, 대화의 톤, 심지어 침묵하는 순간까지도 그에게는 소중한 학습 자료였어요. 그때 교실 문이 열리며 친구 몇 명이 들어왔습니다. 야, 바트르. 또 한국 드라마 보고 있구나. 친구들은 웃으며 말했죠. 넌 정말 왜 한국 드라마만 그렇게 보는 거야? 다른 재미있는 것도 많은데 말이야. 바트르는 잠깐 망설이더니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나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어. 친구들은 처음엔 농담인 줄 알고 웃었어요. 하지만 바트르의 표정이 진지하다는 걸 깨닫고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죠. 설마 진짜야? 몽골 사람이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된다고? 불가능하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는 말이야. 그날 밤 바트르는 자신의 작은 방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오늘 본 드라마의 인상적인 장면들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그는 단순히 드라마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구조를 분석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갈등이 전개되는지, 캐릭터들의 감정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대사가 어떤 식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지 말이죠. 바트르에게 한국 드라마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창문이었고 자신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설계도 같은 존재였죠. 매일 밤 그는 한국어 공부도 병행했어요. 온라인 한국어 수업을 들으며 발음을 연습하고 한국 드라마의 대사를 따라 말하면서 억양을 익혔습니다. 부모님은 바트르의 이런 모습을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청소년 시절의 일시적인 관심사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바트르의 열정이 진짜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용돈을 모아서 한국어 교재를 사고 인터넷 카페에서 한국 드라마 관련 글을 읽으며 정보를 수집했어요. 바트르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되곤 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전날 공부한 한국어 단어들을 복습하고 학교에 가서는 친구들과 어울리면서도 머릿속으론 늘 드라마 이야기를 구상했죠. 수업 시간에도 가끔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며 자신이 쓰고 싶은 이야기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렇게 바트르의 꿈은 점점 구체적인 모습을 갖춰갔어요. 단순히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다는 막연한 바람이 아니라 실제로 어떤 이야기를 쓰고 싶은지,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싶은지까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몽골과 한국의 문화적 차이를 소재로 한 드라마, 두 나라 청년들의 우정을 그린 이야기, 그리고 자신처럼 꿈을 향해 도전하는 사람들의 성장 스토리까지 말이에요. 바트르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던 해 몽골 사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류 열풍이 단순한 유행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자리 잡기 시작한 거죠. 바트르에게 한국 드라마는 더 이상 현실을 벗어난 꿈이 아니라 실제 직업이자 구체적인 목표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가 자주 찾는 울란바토르 도심의 큰 서점에는 어느새 K-팝과 한국 드라마 관련 서적들만 모아놓은 전용 코너가 생겼습니다. 한국어 학습서부터 시작해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책들, 심지어 한국 드라마 대본집까지 진열되어 있었어요. 바트르는 용돈을 아껴가며 이런 책들을 하나씩 구입했죠.
특히 태양의 후예 대본집을 샀을 때의 그 기쁨은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거리 곳곳에도 변화가 눈에 띄었습니다. 한국 화장품 가게의 한글 간판, 한국 치킨집의 치맥 광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모이는 카페에서는 케이팝이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어요. 바트르는 이런 변화들을 보며 자신의 꿈이 그리 먼 이야기가 아닐 수도 있다는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학교에서 일어났어요. 몽골 교육부가 한국어를 정식 외국어 과목으로 편입시킨 거였거든요. 바트르의 학교에도 한국어 선생님이 새로 부임했는데 놀랍게도 한국에서 유학을 다녀온 몽골인이었습니다. 김 선생님이라고 불리는 이분은 바트르의 열정을 알아보고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바트르, 너 정말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고 싶구나. 김 선생님은 방과 후 바트르를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네, 선생님. 정말 간절해요. 그럼 제대로 준비해야지. 한국어 실력도 늘려야 하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어져야 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글쓰기 실력이야. 김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바트르는 더욱 체계적으로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한국어 듣기 연습을 하고 한국 뉴스를 보며 시사 상식도 쌓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직접 글을 써보는 것이었죠. 처음엔 일기 형식으로 하루 있었던 일을 한국어로 써보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는 한류 팬 동아리가 공식적으로 만들어졌어요. 한몽 문화교류 동아리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이 모임에는 바트르를 포함해서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참여했습니다. 이들은 일주일에 2번씩 모여서 한국 드라마를 함께 보고 토론하며 한국어 회화 연습도 했어요. 바트르는 자연스럽게 이 동아리의 리더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동아리 활동을 하면서 바트르는 많은 것을 배웠어요. 다른 친구들과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관점들을 발견하게 되었거든요. 이 장면에서 주인공의 표정이 왜 그렇게 씁쓸해 보일까? 이 대사가 갖는 의미는 뭘까? 이런 질문들을 주고받으면서 바트르는 드라마를 더 깊이 있게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바트르는 온라인에서 한국 드라마 대본 분석 스터디 그룹을 만들었어요. 몽골뿐만 아니라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중앙아시아 지역의 한류 팬들과 함께하는 국제적인 모임이었죠. 이들은 매주 하나씩 드라마를 정해서 각자 분석한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바트르는 이 활동을 통해 단순히 드라마를 보는 것을 넘어서 창작자의 시점에서 작품을 바라보는 눈을 기를 수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도깨비를 분석했을 때였습니다. 바트르는 이 드라마의 판타지적 요소와 현실적 감정이 어떻게 조화를 이루는지에 대해 깊이 있게 분석했어요. 그의 글을 읽은 다른 스터디 멤버들은 정말 전문적인 분석이다, 작가가 될 재능이 있는 것 같다라고 격려해 주었습니다. 이런 활동들을 통해 바트르의 꿈은 점점 구체화되어 갔어요. 그는 단순히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팬을 넘어서 진정한 예비 작가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 실력도 눈에 띄게 늘었고 드라마에 대한 이해도도 깊어졌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자신만의 시각과 목소리를 찾아가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트르는 아직 자신이 앞으로 어떤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하게 될지 알지 못했어요. 꿈을 향한 여정이 결코 순탄하지만은 않을 거라는 걸 말이죠. 바트르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 현실이라는 거대한 벽이 그의 앞에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꿈을 향한 열정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하나둘씩 나타났거든요. 가장 큰 문제는 몽골에는 드라마 작가가 되기 위한 정규 교육 과정이 전혀 없다는 점이었어요. 대학에 방송학과나 영상학과는 있었지만 한국식 드라마 제작에 특화된 커리큘럼은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바트르는 울란바토르의 여러 대학을 직접 찾아다니며 상담을 받아봤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항상 비슷했어요. 한국 드라마 작가요? 그런 전공은 저희 대학에는 없는데요. 더욱 절망적인 건 몽골 내에서 드라마 창작을 지원하는 제도나 기관이 전무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바트르는 몽골 문화부에 문의 전화를 걸어봤지만 담당자조차 그의 질문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려면 한국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닌가요? 라는 당연한 듯한 대답만 들을 수 있었죠. 집에서도 압박이 시작되었습니다. 바트르의 아버지는 광산에서 일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고
어머니는 작은 상점을 운영하며 가게를 도왔어요. 두 분 모두 바트르의 꿈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지만 현실적인 걱정을 떨쳐낼 수는 없었습니다. 바트르야, 꿈을 갖는 건 좋은 일이지만 현실도 생각해야 해. 아버지는 저녁 식사 시간에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어요. 내가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는 건 알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살겠니? 우리 집 형편상 한국 유학비를 댈 여유도 없고 말이야. 어머니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덧붙였습니다. 요즘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애들이 많다더라. 안정적이고 좋지 않겠니? 한국 드라마는 취미로 계속 볼 수 있잖아. 부모님의 말에는 나름의 이유가 있었어요. 몽골에서 공무원은 여전히 안정적인 직업이었고 바트르 같은 평범한 가정의 자녀들에게는 현실적인 선택지였거든요. 바트르는 부모님의 걱정을 이해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는 밤늦게까지 인터넷을 뒤져가며 한국 유학에 관한 정보를 찾아봤어요. 학비, 생활비, 기숙사비까지 계산해보니 가족 연수입의 서너 배가 넘는 금액이 필요했습니다. 절망적인 숫자였죠. 그러던 어느 날 바트르는 학교 게시판에서 작은 희망을 발견했습니다. 한국문화산업진흥원에서 주최하는 해외 우수 학생 장학생 선발 포스터였어요. 작은 글씨로 빼곡히 적힌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을 꼼꼼히 읽어본 바트르의 심장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한류 콘텐츠 분야 진출 희망자, 창작 역량 우수자, 한국어 능력 보유자 마이너스 모든 조건이 자신과 맞아떨어졌어요. 특히 자국에서 한류 확산에 기여한 활동 경력이라는 항목을 보며 바트르는 희망을 품었습니다. 그동안 운영해온 한류 동아리와 온라인 스터디 그룹이 결국 자산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하지만 가장 큰 관문은 창작 포트폴리오 제출이었습니다. 드라마 대본이나 시나리오 등 창작물을 제출해야 했는데 바트르는 지금까지 분석만 해왔을 뿐 직접 작품을 써본 경험이 별로 없었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준비가 부족한지 깨달았습니다. 김 선생님을 찾아간 바트르는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선생님, 저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제출할 작품이 없어서 걱정이에요. 김 선생님은 바트르의 절박함을 이해하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바트르야, 지금부터라도 늦지 않았어. 내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작품을 써보자.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 중요한 건 내 진정성과 열정이 담긴 이야기야. 선생님의 격려에 바트르는 다시 용기를 냈습니다. 그날 밤부터 바트르는 본격적인 창작 작업에 돌입했어요. 주제를 정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캐릭터 설정, 스토리 구성까지 모든 것을 처음부터 배워나가야 했습니다. 그동안 수많은 드라마를 분석하며 쌓아온 이론적 지식이 이제 실전에서 빛을 발할 때가 온 거죠. 바트르는 자신이 가장 잘 아는 이야기를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몽골 청년이 한류에 빠져 꿈을 키워나가는 과정, 그리고 그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까지 모두 담아내고 싶었어요. 제목은 울란바토르에서 청춘을 쓰다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글을 쓰려니 생각보다 어려웠어요. 머릿속에는 수많은 장면들이 떠올랐지만 그것들을 체계적으로 구성해서 글로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었거든요. 바트르는 밤새도록 컴퓨터 앞에 앉아 있었지만 겨우 몇 줄밖에 쓰지 못했습니다. 바트르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창작의 어려움 앞에서 좌절할 수도 있었지만 오히려 더 큰 의지를 불태웠어요. 그는 체계적으로 접근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자신이 그동안 분석해온 드라마들의 구조를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패턴을 자신의 이야기에 적용해 보기로 했죠.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2시간씩 글을 쓰는 것이 바트르의 새로운 일과가 되었습니다. 학교에 가기 전 조용한 시간, 가족들이 모두 잠들어 있는 그 시간이 그에게는 가장 소중한 창작의 시간이었어요. 처음엔 하루에 겨우 한두 문단밖에 쓰지 못했지만 점차 속도가 붙기 시작했습니다. 김 선생님도 바트르의 노력을 아시고 적극적으로 도와주셨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바트르가 쓴 원고를 검토해 주시고 한국어 표현이나 문법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바트르야, 내 이야기는 정말 진정성이 있어. 하지만 좀 더 구체적인 디테일이 필요해. 독자들이 마치 내가 겪은 일을 직접 경험하는 것처럼 느낄 수 있도록 써야 해.
선생님의 조언을 듣고 바트르는 자신의 경험을 더욱 생생하게 표현하려고 노력했어요. 처음 한국 드라마를 봤을 때의 떨림, 친구들이 자신의 꿈을 비웃을 때의 서운함, 부모님과 진로 문제로 대화할 때의 답답함까지 모든 감정을 섬세하게 그려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바트르가 몽골의 겨울 풍경과 한국 드라마 속 장면을 오버랩시켜 표현한 부분이었어요. 눈 덮인 울란바토르 거리를 걸으며 나는 서울의 한강을 꿈꾸었다. 영하 20도의 추위 속에서도 내 마음은 따뜻한 한국의 봄날을 그리고 있었다. 이런 식으로 자신만의 독특한 시각을 드러냈죠. 한 달이 지나고 바트르는 마침내 30분 분량의 단막극 대본을 완성했습니다. 주인공은 자신을 모델로 한 몽골 고등학생이었고 그가 한류를 통해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변화하는 과정을 그린 성장 드라마였어요. 제목은 울란바토르에서 청춘을 쓰다였습니다. 김 선생님은 바트르의 완성된 대본을 읽고 깜짝 놀랐어요. 이야 바트르, 정말 대단한데? 내가 이런 글을 쓸 줄 몰랐어. 특히 주인공의 내적 갈등을 표현한 부분이 정말 인상적이야. 선생님의 격려에 바트르는 자신감을 얻었습니다. 드디어 몽골 유일의 한국 드라마 창작 공모전에 작품을 제출하는 날이 왔어요. 이 공모전은 한국문화산업진흥원과 몽골 문화부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것으로 당에 처음 개최되는 의미 있는 행사였습니다. 바트르는 떨리는 마음으로 자신의 대본을 제출했어요. 공모전 발표일까지는 한 달 정도의 시간이 남아 있었습니다. 바트르는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더욱 매진했어요. 혹시라도 좋은 결과가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국어 능력 시험 준비도 병행했습니다. 토픽 시험에서 고급 수준의 점수를 받아야 장학금 지원 자격을 얻을 수 있었거든요. 그 기간 동안 바트르는 한국 드라마계에 대한 정보도 더 많이 수집했어요. 현재 활동하고 있는 유명 작가들의 인터뷰를 찾아보고 최근 트렌드가 되고 있는 드라마들의 특징을 분석했습니다. 특히 넷플릭스 같은 글로벌 플랫폼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드라마들을 보면서 한국 콘텐츠가 세계로 뻗어나가는 흐름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바트르는 또한 자신만의 창작 철학도 정립해 나갔습니다. 나는 몽골 사람이지만 한국 드라마를 쓰고 싶다. 그렇다면 내가 가진 고유한 시각과 경험을 활용해야 해. 한국인이 쓸 수 없는, 오직 나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뭘까? 이런 질문들을 스스로에게 던지며 자신의 정체성을 찾아갔죠. 마침내 공모전 결과 발표 날이 왔습니다. 바트르는 그날 아침부터 초조해서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았어요. 오후 2시에 온라인으로 결과가 발표된다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 아직 10시였습니다. 4시간이 마치 4년처럼 느껴졌어요. 드디어 발표 시간이 되었고 바트르는 떨리는 손으로 컴퓨터를 켰습니다. 공모전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수상작 목록을 확인하는 순간 바트르의 눈이 커졌어요. 대상 수상자 명단에 자신의 이름이 또렷하게 적혀 있었거든요. 바트르 마이너스 울란바토르에서 청춘을 쓰다. 바트르는 믿을 수 없다는 듯이 화면을 몇 번이나 새로 고침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이름은 여전히 거기 있었어요. 심사평도 함께 공개되었는데 내용을 읽어보니 더욱 놀라웠습니다. 이 작품은 한국 드라마에 대한 해외 시청자의 시각을 진솔하게 담아낸 수작이다. 특히 몽골이라는 낯선 문화적 배경에서 바라본 한국의 모습이 신선하고 감동적이다. 작가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통해 한류의 진정한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심사위원들은 바트르의 대본에서 한국 드라마가 가져야 할 보편적 감동을 발견했다고 평했어요. 또한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한국 사회의 모습이 매우 흥미롭고 객관적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 대상 수상 소식을 들은 바트르는 한동안 현실감을 느끼지 못했어요. 꿈을 꾸는 것만 같았거든요. 하지만 곧 더 큰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공모전 대상 수상자에게는 한국문화산업진흥원의 특별 장학금 지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이었어요. 바트르가 그토록 원했던 한국 유학의 문이 드디어 열린 거였습니다. 며칠 후 한국문화산업진흥원에서 연락이 왔어요. 바트르는 특별 전형을 통해 한국의 지방국립대학교 문화콘텐츠학과에 입학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학비와 생활비, 기숙사비까지 모든 비용이 장학금으로 지원된다는 소식에 바트르는 눈물을 흘렸어요.
불가능해 보였던 꿈이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부모님도 처음엔 믿기 어려워했습니다. 정말이야? 우리 바트르가? 어머니는 몇 번이나 확인하셨어요. 아버지는 말없이 바트르의 어깨를 토닥이며 자랑스러워 하셨습니다. 내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노력한 결과구나. 정말 대단해. 하지만 기쁨도 잠시, 곧 새로운 걱정이 생겼어요. 한국으로 떠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몽골을 벗어나 본 적이 없던 바트르에게 한국은 여전히 낯선 나라였어요. 언어는 어느 정도 할 수 있었지만 실제 생활은 전혀 다른 문제였거든요. 김 선생님은 바트르의 걱정을 아시고 한국 생활에 대한 조언을 해주셨어요. 처음엔 모든 게 낯설고 어려울 거야. 하지만 내가 그동안 꿈꿔온 곳이잖아. 그리고 내 열정이면 충분히 적응할 수 있을 거야. 선생님은 또한 한국에 있는 몽골 유학생 커뮤니티도 소개해 주셨습니다. 드디어 한국으로 떠나는 날이 왔어요. 김포공항에 내린 바트르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라마에서만 보던 한국의 공항, 한글로 쓰인 안내판들,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하는 사람들을 직접 보니 꿈만 같았어요. 드디어 왔구나. 내가 정말 한국에 와 있구나. 하지만 설렘과 동시에 현실의 벽도 느꼈습니다. 공항에서 대학까지 가는 길도 혼란스러웠고 한국 사람들의 빠른 말투를 따라가기 어려웠어요. 지금까지 교과서와 드라마로만 배웠던 한국어와 실제 생활 한국어는 많이 달랐거든요. 바트르가 입학한 대학은 서울에서 2시간 정도 떨어진 지방 도시에 있었어요. 한류 콘텐츠학과는 비교적 최근에 신설된 학과로 한국 드라마와 케이팝, 웹툰 등 다양한 한류 콘텐츠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제작하는 방법을 가르치는 곳이었습니다. 바트르에게는 완벽한 선택이었죠. 첫 수업날, 바트르는 긴장했어요. 다른 학생들은 모두 한국인이었고 자신만 유일한 외국인이었거든요. 교수님이 자기소개 시간을 가졌는데 바트르 차례가 되자 교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몽골에서 온 바트르입니다.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어서 이 학과에 오게 되었어요. 바트르의 소개를 들은 학생들은 신기해했어요. 몽골에서 온 학생이 한국 드라마 작가를 꿈꾼다는 게 흥미로웠거든요. 처음 몇 주는 정말 힘들었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도 어려웠고 한국 학생들과 대화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기숙사에서 혼자 있을 때면 가끔 고향이 그리웠습니다. 내가 과연 잘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들었죠. 하지만 바트르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수업 내용을 녹음해서 기숙사에서 반복해서 듣고 모르는 단어가 나오면 즉시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적극적으로 다른 학생들에게 다가갔어요. 혹시 이 부분 좀 설명해 줄 수 있어? 같이 과제 준비할까? 이런 식으로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점차 학과 친구들도 바트르에게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팀 프로젝트 시간에 바트르의 독특한 시각이 빛을 발했습니다.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을 외국인의 시각에서 바라보며 새로운 관점을 제시했거든요. 바트르야, 내 아이디어 정말 신선하다. 우리는 생각도 못했던 건데. 같은 조가 된 민지가 말했어요. 몽골에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표현해? 너희 나라 드라마는 어떤 특징이 있어? 친구들의 질문에 답하면서 바트르는 자신만의 고유한 가치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학기 중간고사 즈음, 드라마 제작 실습 과제가 나왔어요. 팀을 이뤄서 10분짜리 단편 드라마를 직접 제작하는 것이었습니다. 바트르의 팀은 5명으로 구성되었는데 바트르가 시나리오 작성을 맡게 되었어요. 바트르는 이번 기회에 자신만의 색깔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한국에 온 외국인 유학생의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드라마를 제안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꿈꾸다였습니다. 팀원들은 바트르의 아이디어에 찬성했고 함께 시나리오를 다듬어 나갔어요. 촬영 과정에서 바트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글로 쓴 시나리오가 실제 영상으로 구현되는 과정, 배우들의 연기와 카메라 앵글이 만들어내는 효과, 그리고 편집을 통해 완성되는 최종 작품까지 모든 것이 신기했어요. 드디어 작품 발표 날이 왔어요. 바트르의 팀이 제작한 서울에서 꿈꾸다가 교실 스크린에 상영되기 시작했습니다. 1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한국에 온 몽골 유학생이 겪는 문화적 충격과 적응 과정,
그리고 꿈을 향한 의지가 섬세하게 그려졌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장면은 주인공이 한국 편의점에서 라면을 사 먹으며 고향을 그리워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바트르는 자신의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이 장면을 썼는데 한국 학생들에게는 전혀 새로운 시각이었어요. 우리에게는 너무 일상적인 편의점이 외국인에게는 이렇게 낯설 수 있구나. 작품이 끝나자 교실은 조용해졌습니다. 잠시 후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담당 교수님도 감탄했습니다. 정말 인상적이네요. 특히 시나리오가 매우 현실적이면서도 감동적이었어요. 누가 썼나요? 바트르가 썼어요. 팀장인 민지가 대답했어요. 교수님은 바트르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역시 그럴 줄 알았어요. 본인의 경험이 녹아있으니까 이렇게 진정성 있는 작품이 나올 수 있었던 거겠네요. 그날 이후 바트르는 학과에서 주목받는 학생이 되었어요. 다른 수업에서도 교수들이 바트르의 의견을 자주 물어봤고 학생들도 그의 독특한 관점을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바트르, 너는 어떻게 생각해? 몽골에서는 이런 상황이 어떻게 다를까? 이런 질문들이 자연스럽게 나왔어요. 첫 학기가 끝날 무렵 바트르는 학과 우수상을 받았습니다. 몽골 유학생 최초로 단편 드라마 제작 과제에서 받은 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바트르는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모든 게 어려웠어요. 하지만 제 꿈을 이해해주고 도와준 친구들과 교수님들 덕분에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방학 동안 바트르는 고향에 잠깐 다녀왔어요. 몽골에 도착하자마자 달라진 게 느껴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작정 한국을 동경하기만 했다면 이제는 객관적으로 두 나라의 차이점을 바라볼 수 있게 되었거든요. 이런 변화된 시각이 바트르에게는 새로운 창작의 영감이 되었어요. 김 선생님을 찾아뵌 바트르는 한국에서의 경험을 자세히 들려드렸습니다. 선생님, 저 이제 정말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확신이 생겼어요. 선생님은 바트르의 성장한 모습을 보며 뿌듯해하셨어요. 2학년이 되면서 바트르는 본격적인 졸업 프로젝트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도전을 해보고 싶었어요. 단순히 과제용 작품이 아니라 실제로 방송에서 사용될 수 있을 만한 수준의 작품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주제 선정에 고민이 많았어요. 처음에는 몽골과 한국의 문화 차이를 다룬 코미디 드라마를 생각했는데 뭔가 뻔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던 중 바트르는 자신만이 쓸 수 있는 이야기가 무엇인지 깨달았어요. 바로 자신의 이야기였습니다. 내가 왜 한국 드라마를 좋아하게 되었을까? 그리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을까? 이런 질문들을 바탕으로 바트르는 새로운 작품을 구상하기 시작했어요. 제목은 서울에서 꿈꾸다로 정했습니다. 예전 단편 작품과 같은 제목이었지만 이번엔 훨씬 더 깊이 있고 완성도 높은 작품을 만들 계획이었어요. 이 작품은 바트르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했지만 단순한 회고록은 아니었습니다. 몽골에서 온 청년이 한국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갈등,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을 포기하지 않는 의지를 감동적으로 그려낸 성장 드라마였어요. 특히 바트르는 한국 시청자들에게 외국인의 시선으로 본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어요. 한국인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외국인에게는 어떻게 비춰지는지, 그리고 한류가 실제로 해외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진솔하게 담아내려고 했습니다. 시나리오 작업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자신의 경험을 객관화해서 드라마로 재구성하는 것이 쉽지 않았거든요. 너무 사실적으로 쓰면 재미가 없고 너무 각색하면 진정성이 떨어질 것 같았습니다. 바트르는 이 균형점을 찾기 위해 수없이 고민했어요. 담당 교수님과 여러 차례 상담을 했습니다. 바트르 군, 내 이야기는 분명 가치가 있어. 하지만 좀 더 보편적인 감정으로 접근해야 해. 내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교수님의 조언을 듣고 바트르는 시나리오를 수정하기 시작했어요. 자신만의 특별한 경험이지만 동시에 누구나 한 번쯤 겪을 수 있는 보편적인 감정들을 부각시켰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 현실에 대한 두려움, 가족에 대한 그리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응 등 인간이라면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재구성했어요. 몇 달간의 작업 끝에 드디어 완성된 시나리오가 나왔습니다.
40분 분량의 단막극 서울에서 꿈꾸다였어요. 바트르는 이 작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졸업 프로젝트 발표회가 열리는 날, 바트르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그동안 심혈을 기울여 완성한 서울에서 꿈꾸다가 드디어 세상에 공개되는 순간이었거든요. 발표회장에는 학과 교수들뿐만 아니라 방송계 관계자들과 다른 대학 관계자들도 참석했습니다. 바트르의 작품이 상영되기 시작했어요. 40분이라는 시간 동안 관객들은 완전히 몰입했습니다. 몽골에서 온 청년이 한국에서 겪는 생생한 이야기가 스크린을 통해 펼쳐졌거든요. 웃음과 감동이 교차하는 장면들, 문화적 차이로 인한 오해와 갈등, 그리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꿈에 대한 열정이 진솔하게 그려졌어요. 특히 주인공이 한국 슈퍼마켓에서 몽골 음식 재료를 찾아 헤매는 장면에서는 관객들의 웃음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나오는 장면에서는 모두가 숙연해졌어요. 주인공이 혼자 기숙사에서 고향 친구와 화상통화를 하며 힘든 속내를 털어놓는 장면이었거든요. 가끔은 정말 힘들어. 언어도 아직 완벽하지 않고 친구들과 농담을 주고받을 때도 미묘한 뉘앙스를 놓칠 때가 있거든. 하지만 그래도 포기할 수는 없어. 이 꿈을 위해 여기까지 왔는데. 이 대사를 할 때 주인공의 표정과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진정성에 관객들은 깊이 공감했어요. 바트르가 직접 겪었던 감정이 고스란히 전해졌거든요. 작품이 끝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박수가 터져 나왔어요. 관객석에서 일어선 사람들의 기립박수를 받으며 바트르는 가슴이 벅찼습니다. 심사위원 중 한 분이 마이크를 잡고 말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작품이었습니다. 개인적 경험을 바탕으로 했지만 보편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뛰어난 스토리텔링이었어요. 특히 외국인의 시선으로 바라본 한국 사회의 모습이 매우 객관적이면서도 따뜻했습니다. 또 다른 심사위원은 K-드라마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작품이라고 평가했어요. 한국 드라마가 이제 한국인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세계인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작품입니다. 방송학 교수들의 평가도 매우 좋았어요. 바트르 학생의 작품은 기술적 완성도도 높지만 무엇보다 진정성이 돋보입니다. 자신만의 고유한 경험을 보편적 언어로 풀어낸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어요. 그날 바트르는 졸업 프로젝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외국인 학생이 받는 첫 번째 최우수상이었어요. 시상식에서 바트르는 감격에 겨운 목소리로 소감을 말했습니다. 처음 몽골에서 한국 드라마를 볼 때는 정말 먼 나라 이야기 같았어요. 하지만 지금 여기 서서 제가 직접 만든 드라마로 여러분과 만날 수 있게 되어 정말 꿈만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가능했던 건 저를 믿어주고 도와준 많은 분들 덕분입니다. 발표회가 끝난 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관객석에 있던 한 분이 바트르에게 다가왔습니다. 넷플릭스 코리아의 콘텐츠 개발팀에서 일하는 김 PD였어요. 안녕하세요, 바트르 씨. 오늘 작품 정말 인상 깊게 봤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 한잔하며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김 PD는 바트르의 작품에서 큰 가능성을 봤다고 했어요. 요즘 글로벌 콘텐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당신 같은 작가가 필요합니다. 한국과 다른 나라를 잇는 스토리를 쓸 수 있는 작가 말이에요. 몇 주 후 더 큰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넷플릭스에서 몽골과의 합작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바트르가 그 프로젝트의 메인 작가로 제안을 받은 거였어요. 22살의 나이에 국제적인 프로젝트의 최연소 작가가 되는 것이었습니다. 정말 믿을 수 없어요. 바트르는 전화로 부모님께 소식을 전했어요. 그 넷플릭스에서 저를 작가로 초청했대요. 몽골과 한국을 배경으로 한 드라마를 만들 거예요. 부모님의 기쁨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어요. 처음에는 걱정만 했던 아들의 꿈이 이렇게 현실이 되다니 꿈만 같았거든요. 프로젝트는 두 개의 하늘 아래라는 제목으로 진행되었어요. 한국과 몽골을 오가며 살아가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다룬 8부작 시리즈였습니다. 바트르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취재하고 시나리오를 썼어요. 촬영 과정에서 바트르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국제 합작 프로젝트의 복잡함,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스태프들과의 협업, 그리고 글로벌 시청자들을 고려한 스토리텔링까지 모든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드라마가 완성되어 넷플릭스에서 공개되었을 때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한국은 물론 몽골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고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서도 주목받았어요. 특히 문화적 차이를 자연스럽게 녹여낸 스토리텔링과 두 나라의 아름다운 풍경이 조화를 이룬 영상미가 호평받았습니다. 한 인터뷰에서 바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어릴 적 제게 한국은 단순한 선진국이 아니라 미래 그 자체였습니다. 드라마 속에서 본 그 미래를 동경했고 그 안에서 제자리를 찾고 싶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는 그 미래를 직접 쓰고 있습니다. 바트르의 성공 이야기는 이제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두 개의 하늘 아래가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으면서 바트르는 하루아침에 유명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였어요. 특히 몽골에서의 반응이 감동적이었습니다. 바트르의 모교인 울란바토르 외곽 고등학교에서는 그의 드라마 대본이 한국어 수업 교재로 사용되기 시작했어요. 김 선생님이 직접 교육 과정에 포함시킨 거였습니다. 여러분, 이 대본을 쓴 사람이 누구인지 아나요? 바로 여러분의 선배 바트르입니다. 김 선생님은 새로운 한국어 수업 시간에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과 똑같이 이 교실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을 키웠던 학생이에요. 학생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자신들의 이야기였거든요. 선생님, 정말 우리 학교 선배가 넷플릭스 작가가 된 거예요? 저도 바트르 선배처럼 될 수 있을까요? 그 교실에는 또 다른 바트르가 있었어요. 고등학교 1학년인 어르덴이라는 여학생이었습니다. 그녀도 바트르처럼 한국 드라마를 보며 작가의 꿈을 키우고 있었어요. 바트르의 이야기를 들은 어르덴은 더욱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언니들, 나도 한국 드라마 작가가 될 거야. 어르덴은 친구들에게 당당하게 말했어요. 예전 같았으면 친구들이 웃었을 텐데 이제는 달랐습니다. 진짜 가능할 것 같아. 바트르 선배도 했잖아. 바트르의 성공은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를 넘어서 몽골 전체에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주었어요. 한류가 더 이상 일방적인 문화 수입이 아니라 쌍방향 문화 교류의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거였죠. 한국에서도 바트르의 이야기는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여러 방송사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고 대학에서는 특강 제의가 쏟아졌어요. 바트르는 이런 기회들을 통해 자신의 경험을 나누며 또 다른 꿈꾸는 사람들에게 희망을 전했습니다. 저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포기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한 대학 특강에서 바트르는 이렇게 말했어요. 꿈이 있다면 그 꿈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세요. 길이 보이지 않아도 계속 걸으면 언젠가는 목적지에 도착할 수 있어요. 바트르는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몽골의 전통 문화와 현대 한국 사회를 접목한 판타지 드라마, 중앙아시아 지역 청년들의 한류 체험담을 다룬 다큐멘터리, 그리고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바탕으로 한 장편 영화까지 다양한 작품들이 기획 단계에 있었어요. 특히 주목받는 건 실크로드 드리머스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중앙아시아 여러 나라의 젊은 작가들과 함께 각국의 한류 경험담을 옴니버스 형식으로 제작하는 국제 공동 작품이었어요. 바트르가 총괄 프로듀서를 맡아 진행하는 첫 번째 대형 프로젝트였죠. 이제 저 혼자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바트르는 프로젝트 발표회에서 말했습니다. 한류는 이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의 문화가 되었어요. 그 과정에서 각국의 젊은이들이 어떤 꿈을 키우고 있는지 보여주고 싶습니다. 바트르의 성공은 몽골 정부에서도 주목했어요. 문화부에서는 바트르를 한몽 문화교류 홍보대사로 위촉했고 양국 간 콘텐츠 산업 협력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겼습니다. 23세 나이에 두 나라를 잇는 문화가교 역할을 하게 된 거였어요. 한국에서도 바트르의 가치를 인정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그를 한류 확산 공로자로 표창했고 여러 대학에서 명예 졸업생으로 예우했어요. 무엇보다 의미 있는 건 한국방송작가협회에서 최연소 외국인 정회원으로 가입을 승인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바트르는 이런 성취들에 안주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정말 많은 분들의 도움 덕분이었어요. 이제 저도 누군가의 꿈을 도와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래서 바트르는 아시아 드림 메이커스라는 장학 재단을 설립했어요. 아시아 각국에서 한류 콘텐츠 분야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젊은이들을 지원하는 재단이었습니다. 자신이 받았던 도움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거였죠. 재단의 첫 번째 장학생으로 선발된 건 바로 어르덴이었어요. 바트르의 이야기에 감명받아 더욱 열심히 공부한 그녀는 몽골에서 한국어 실력이 가장 뛰어난 고등학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언니, 정말 고마워요. 언니가 보여준 길을 따라 저도 꼭 성공할게요. 화상통화로 어르덴과 대화하며 바트르는 뿌듯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또 다른 누군가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는 게 무엇보다 의미 있었거든요. 지금도 바트르는 서울과 울란바토르를 오가며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시나리오를 쓰고, 낮에는 회의와 촬영을 하고, 밤에는 후배들과 상담하는 일이 그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순간이 행복해요. 어느 날 저녁, 바트르는 서울 한강공원에서 산책을 하며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 먼 길을 왔구나. 몽골 초원에서 한국 드라마를 보며 꿈꾸던 소년이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낸 작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트르에게 가장 소중한 건 성공 그 자체가 아니었어요. 자신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누군가의 희망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어르덴 같은 후배들이 자신의 뒤를 이어 새로운 꿈을 펼쳐나가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꿈들이 또 다른 아름다운 이야기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는 것 말이에요. 바트르의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이제 시작인 거죠. 그가 쓴 첫 번째 이야기가 끝나는 곳에서 수많은 새로운 이야기들이 시작되고 있었거든요. 울란바토르의 한 교실에서, 서울의 한 대학에서, 그리고 아시아 곳곳에서 또 다른 바트르들이 자신만의 드라마를 써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미래를 쓰는 몽골 소년의 드라마는 이렇게 계속되고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입니다. 꿈을 포기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로 말이에요.